들어가 볼게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 수학의 대세, 어썸 수학의 정현, 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드디어 수열 이야기를 합니다. 수열. 새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과정이 바뀐 이후에 수열의 중요성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잠시만. 외우는 것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외우는 것을 최소화해야 돼. 어떤 관점으로 그럼 수열을 봐야 될까요? 바로 추론의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다. 첫 번째, 수열이란 무엇인가? 부터 해야 되나요? 수열은 함수입니다. 수열은 뭐라고요? 함수예요. 정의 역이 자연수이고 공역이 실수 이렇게 대응되는 그냥 함수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불러. 그래서 기본 표현은 뭐라고 써야 돼? FN이라고 써야 돼. 정의역이 너라고 된 거니까. 근데 이제 순서, 다시 말하면 저 n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를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각각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너를 그냥 일반항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으나 잊지 마십시오. 이 일반항은 결과적으로 n에 관한 무엇? 함수다 라는 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야, 나 함수야. 뭐라고? 나 함수라고. 함수라는 거 잊으면 안 돼. 알았지? 수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열은 그냥 막 나열돼도 수열이야. 그러니까 규칙이 없어도 되는데 규칙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보통 규칙을 찾게 하는데 규칙의 시작은 결국엔 추론입니다. 추론. 그래서 추론의 결과물로 두 가지 수열이 나오죠.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이 나오는데 이거 이름 잘못됐다. 내가 개념 시간에 얘기를 하지. 야, 수열의 이름은 잘못됐어. 이거는 등합수열이야. 뭔 소리예요, 선생님? 등합수열. 간다. 등차 수열의 정의는 이래. 다음 항으로 가려면 바로 앞항에 일정한 값을 더하겠다라고 분명히 설명했어. 그럼 몇 번 더해지냐가 중요해. 그래서 너의 일반항을 얘기를 할 때 결국엔 이 일반항은 뭐라고 쓴 거야? 첫 항 이렇게 되겠고 거기서 공차가 n-1번 더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야. 몇 번 더해지냐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항은 지금처럼 A2 이렇게 쓰게 되면 나는 네가 n-2번 더해지는 거야. 공차 D가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 그래서 공식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공식이 첫 항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게 등장될지 몰라. 만약에 내가 세 번째 항이야? 그럼 이게 몇 번 더해줬어? n-3번 더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규칙은 뭐냐면 너와의 합이 n으로서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a 100항을 구하고 싶네? a 100항을 구하고 싶은데 a 90항을 알고 있네? 그럼 난 뭐 하면 돼? 공차를 10번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가야지. 공식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 첫 항 플러스 n-1t. 그렇게 외우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추론의 과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결론을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제 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찾는 저 등차 수열은 함수다. n에 관한 함수인데 결국엔 어떤 꼴이 되냐면 지금 전개해봐. dn 이렇게 된다고. dn 플러스 어떻게 정리하든지 간에 지금처럼 상수가 뒤에 붙는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상수가 뒤에 붙는. 그래서 결국엔 이 d가 뭐예요? 너 기울기야. 기울기. 뭐해? 직선의 기울기. 그 기울기가 바로 무엇이 되는 거야? 공차가 된다라는 기하적 상황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까지 어쨌든 압축적으로 설명합니다. 아셨지?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의 기본 내용이야. 등차 수열은 어떻게 더해지느냐의 관점이고 차라는 얘기는 사실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다. 뭐에서 널 빼면 언제나 일정하다.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가는 거고. 근데 너를 추론해서 일반화시켰더니 사탕 플러스 n-1d가 되더라. 그런데 이 공식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항을 알고 있고 공차가 몇 번 더해지는지의 관점으로 가야 되니까 몇 번 더해지는지의 관점으로 오는 게 중요하다고 잊지 마시고. 아셨어? 그런 이야기. 그리고 너의 기하적 상황은 결국엔 직선이야. 직선의 기울기가 공차야까지. 됐지? 거기까지. 그럼 등차 수열이 지금처럼 정의가 됐다고? 이건 뜻이야. 등차 수열의 뜻.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보통 등차 수열의 점화식 이렇게 이제 부르도록 약속을 했다라는 걸 다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실상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일반항도 아니고 얘예요. 바로 등차 중항이에요. 등차 중항의 성질이 정말 중요하다. 등차 중항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수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요 내용이 중요해. 야, 너 산술 평균이야. 평균이라고. 산술 평균이라는 단어가 중요해. 등차 중항. 이름 이것도 잘못됐어. 무슨 항이야, 항이. 그냥 산술 평균값을 얘기를 해. A라는 수와 X라는 수와 B라는 수가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루어 그러면 그런 X는 A와 B와의 산술 평균이라고 그냥 이렇게 끝나야죠. 산술 평균이라고. 산술 평균이야. 그래서 너를 수열의 가운데 있어. 그래 등차 중앙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얘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되더냐 이거죠. 바로 합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봐.
첫 항이 있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하다고. 세 번째 항이 있고 네 번째 항이 있고 이렇게 있고 AN-, 2번째 항이 있고 AN-, 1번째 항이 있고 AN. 자, 뭘까요? 왜 내가 산술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봐. A1과 AN을 더한 값을 반으로 나누나 등차 수열에서 A2와 너를 더한 값을 반으로 나누나 A3와 너를 더한 값을 반으로 나누나 여기는 항상 뭐? 산술 평균이 존재한다고. 뭐가 존재한다고? 산술 평균값이 존재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유도하라고 항상 얘기했었죠? 바로 이렇게 얘기했었죠. 결과적으로 SN. 잘 봐. 첫 항 플러스 두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딱 n번째 항까지의 등차 수열. 첫 항 1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제 n항까지 합을 우리는 sum of n, SN이라고 쓰죠. 얘는 사실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야. 얘들아, 산술 평균이 있어. 2분의 자, 누가 돼도 좋아. 근데 양 끝에 있는 이것에 대한 산술 평균은 언제나 일치한다고 그랬죠. 그걸 n번 더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산술 평균의 n개의 합이 너다. 선생님, 이게 뭔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예를 들어 봐. 예를 들어 1, 3, 5 많이 갈 것도 없어. 7, 9 이렇게 합시다. 내가 얘들을 다 더해. 아니 그냥 더하면 되죠. 라고 하지 말고요. 딱 초등 생각해봐. 10, 15, 25 이렇게 되잖아. 10, 15.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1과 9에 산술 평균 5개를 더한 거랑 똑같다고. 그럼 만약에 1, 3, 5, 7, 9, 11은 그럼 12, 12, 12, 36 이렇게 더하잖아 초등학교.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할 거냐고 띵 할 때 왜 내가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하지 않냐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항이 존재해야 될 것 같은 정말 첫 번째, 두 번째, 몇 번째 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이름 어떤 놈이 붙였어 나와 그 이름 뭐 등차 중항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산술 평균 얘기야. 근데 등차 수열의 가운데 위치에 있는 어떤 값 그러다 보니까 등차 중항이라고 푸는 거죠. 등차 중항. 예전에 선생님이 이거 수업할 때 어떤 애한테 필기를 계속 선생님이 시켰는데 이제 필기를 이렇게 졸음과 동반하여 필기를 많이 하잖아. 선생님이 무서워가지고 필기를 안 하면 되게 많이 혼냈었어요. 그러니까 졸면서도 뭔가 필기를 해. 근데 어떤 애가 졸면서 필기했나 봐. 등차 중앙이라고 쓴 거야. 등차 중앙. 교실 중앙으로 나와 이씨. 어쨌든 필기 잘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걔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중차 중앙이 아니라 그냥 가운데라고 가운데. 왜 선생님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봐봐 여기 등차 중항이 어딨니? 1, 3, 5, 7, 9, 11에서 하지만 숫자는 존재하잖아. 숫자의 의미인 거예요. 평균값 얘기하는 거라고. 평균값 등차 중항 그래가지고 이거 외워가지고 뭐 대입하는 그런 기본 방정식 누가 못 푸냐고. 등차 중항의 성질을 만족하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사실은 대학 수학적 관점에서의 수열의 정의는 그래. 얘가 사실은 수열을 정의하는 개념으로서 수학적으로 더 중요해. 왜 출제자는 여기에 집중해서 출제를 할까? 라는 거라고. 실제 문제를 보면 이렇게 푼다고. 선생님 어썸 네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썸 개념에서도. 아무튼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아 그래? 그럼 너 뭔데? 너는 너의 산술평균 1과 11의 산술평균 몇 개냐고. 10개, 6개, 6, 6에 36. 그러니까 항이 없어도 된다고. 산술평균은 존재할 거 아니야. 실수니까. 내 말 이해돼? 됐어? 그래서 합 얘기를 했네? 그럼 첫 항 마지막 항 반으로 나눠서 n 이렇게 곱하면 되네? 그래서 어떻게 갈 수 있네? 이렇게 갈 수 있네? 어차피 너는 n번째 항이잖아. 그러니까 n 곱하기 2 첫 항 플러스 이렇게 또 쓸 수도 있겠네. 일반항을 이용해서. 그러면 첫 항과 공차를 알면 이 공식. 첫 항과 마지막 항을 알면 이 공식. 그리고 얘도 꼴을 보면요. 이렇지. 그래서 결론. 여기는 좀 공란이 부족하니까 오른쪽으로 와서 결론은 또 뭐냐? 이렇게 되겠죠. SN은 등차 수열의 합. 다시 할게. 등차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표현되는 저 SN의 꼴 모양새를 이야기할 수 있다. 바로 뭐냐면 이런 꼴이 될 거야.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 함수꼴을 띄게 되면 이게 등차. 왜요 선생님? 이거 전개해봐. 다 전개해보라고. 이거 개수 얘기하는 개수.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꼴을 띄더라 정도. 그럼 2차 함수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또 연결되고 풀어드리고 할 수 있겠지 정도까지 갑니다. 됐죠? 여기까지. 등차 수열이에요. 그래? 규칙 이야기 세 번째. 뭐 하겠어? 등비 수열이죠. 그럼 얘도 잘못된 거지? 이름 이상하지 이거 지금. 등비 수열이면 안 돼. 얘는 뭐야? 등곱 수열? 또는 등승 수열?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 이름이 좀 그래요. 뭔가 곱해진다는 꼴로 설명을 한다고. 그래서 얘는 정의가 뭐냐면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일정한 값이 곱해져. 선생님 등 비율이 일정한 거. 얘들아
이렇게 쓰면 공비가 0이어도 돼. 그러니까 1, 0, 0, 0, 0, 0. 이거 등비 수열이야. 근데 비율로 얘기하면 그걸 표현할 수 없잖아. 굳이 얘기하자면 비율은 성질인 거야, 성질. 아셨어? 그러니까 좀 더 일반한 건 얼마나 어떻게 곱해지느냐의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반항이 바로 지수꼴로 나오죠. 무슨 꼴? 야, 두 가지식으로 갈게. 지수꼴로 나와. 어떻게? 너의 일반항은 첫 항 곱하기 공비의 n-1. 여기서 변수가 너니까 지수꼴을 띄지요. 맞아? 지수 함수라고 말할 수는 없고, 왜냐면 공비가 음수일 수도 있고 공비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수꼴을 띈다. 그러니까 지수 법칙을 잘 써라. 뭐 그 수준에 관련된 이야기다. 자, 그럼 얘는 첫 항만 주어지는 거냐? 아니, 왜 두 번째 항이 주어지면 네가 몇 번 더 곱해지냐의 차원으로 수많은 공식을 예측할 수 있다고. 이게 추론의 과정이야. 아셨어? 그리고 잊지마. 어쨌든 지수 법칙으로 꼴을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n의 밑이 공비다 해서 지수꼴만 잘 읽으면 공비를 바로 직관적으로 또 읽어낼 수 있겠지. 거꾸로. 그 정도 그치? 이야기. 요건 좀 오히려 좀 간단하죠. 세 번째, 자, 등비중앙이라고 있는데 등비중앙은요, 뭘 얘기를 할까? 요거 기하평균이죠. 이거 기하평균이라고. 숫자적인 관점에서의 기하적 평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A, X, B, 기하평균이 뭐예요? 네가 등비수열이면 X제곱이 AB다. 그래서 곱 중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곱을 연속적으로 N개 하면 등비중앙의 N개, 곱 이 형식으로 얘기했죠. 합이냐 곱이냐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론의 기본, 잘 들어. 결국엔 추론의 기본은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거. 변하는 것과 안 변하는 거의 관점이야. 야, 안 변하는 게 뭐야의 관점을 잘 보셔야 돼. 안 변하는 건 무조건 상수 취급한다고. 변하는 게 뭐야? 변수죠. 그걸 n으로 표현하면 돼. 추론의 기본은 이렇다고. 이걸 차츰차츰 얘기를 해. 그런데 지금 추론의 기본은요, 여러 가지 수열들이 다 삭제된 상태라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합으로 변하는지, 어떻게 곱의 형식으로 변하는지에 대한 비율과 차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추론의 기본이 돼.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말 그대로 주기 등등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지워지거나 소거되거나 등등으로 갈 수밖에 없어. 합과 곱의 관점에서의 추론이 시작돼야 돼. 그러니까 공식에만 한정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거야. 이 정도까지. 됐죠? 압축 개념. 넘어가셔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합 얘기를 했잖아. 지금 선생님이. 합 얘기 안 했구나. 합 얘기를 저기서 얘기했고 이제 네 번째. 그럼 봐요. 자, 등비수열합은 뭐냐고. SN으로 갈게. SN은요. 잘 봐. 만약에 공비가 1이야. 그럼 NA지. 야, 첫 항이 n번 더해진 거야. 근데 만약에 공비가 1이 아니야? 그럼 그런 SN은 역시 지수꼴로서 1. 마이너스 R분의 첫 항 1 마이너스 R에 그냥 높아지면 한마디 할게요. 얘는 N이다잉. 그죠? 그대로 맞춰줘야 돼. 라고 쓸 수 있고 앞뒤를 바꿔도 되는데 공비가 1보다 작은 값이면 이 공식 쓰고요. 공비가 1보다 크면 이거 앞뒤를 그냥 같이 바꿔주면 되겠지? 이 정도까지 얘기하시면 되겠어. 자,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봤고요. 네 번째 이제 시그마 얘기합시다. 새로운 꽃기호 아니고 합기호를 얘기를 할게. 네 번째 합기호 갑시다. 지워. 네 번째요. 네 번째. 짠. 새로운 꽃기호, 합기호 뭐예요? 합기호, 시그마. 근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제목이 뭐라고 했어? 수열의 합. 그러니까 등차, 등비를 동반하여 그걸 제외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수열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맞아? 그래서 시그마는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써서 그냥 시작하는 항.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 항의 번호가 그냥 시작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 항의 번호가 뭐,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투명하게 속이 들여다 보이죠. 이렇게 속이 들여다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항이 바로 보여지는 거야. 이전에 우리가 만약에, 잘 들어, 이제 비교할게요. 왜 내가 시그마가 속이 들여다 보이고 좀 투명하고 뭐 새롭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보통 SN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만약에 AN을 찾아라라고 한다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를 써야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했었냐면 SN이 있고 SN에서 SM-1을 빼면 이거죠. 1항부터 n항까지 쫙 누적된 합에서 1항부터 n-1항까지 합을 빼면 뒤에 뚝 하나만 남잖아. n번째 항만 남는다고. 그런데 얘가 이제 한계가 있었던 게, 이 상태로 쓴다면 첫 항을 표기할 수 없는 한계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래서 분리성을 가지고 있고, 그럼 첫 항은 누가 얘기를 해주니? 첫 항은 여기다 1을 대입했다의 구조가 아니라 원래 알고 있는 이 S에다가 첫 항까지 합이 A1이야. 그러면 규칙이 첫 항은 분리돼서 두 번째부터 이루어질 수도 있고 첫 항부터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애초에는 이렇게 쪼개서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왜? 일반항을 보기가 불편했던 거야. 근데 위로 가볼게요. 얘는 드러나 있잖아. 드러나 있으니까 좀 더 투명하고
속이 들여다 보이는 녀석이고 얘는 약간 음흉하고 속에 그냥 싹 감춰놓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아셨지? 나 이제 피가 흐르는 줄 알고 차가워서 어디서 선생님이 이렇게 부딪혔는지 모르겠는데 살이 찢어졌어요. 푹 파여가지고 어디였을까? 아프지도 않았어. 근데 피가 뚝뚝 흐르길래 이제 그거를 여기 우리 감독님한테 PD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데일밴드 아니 이제 데일밴드가 아니죠. 데일밴드는 이건 상표 이름이고요. 상처에 붙이는 밴드로 이렇게 감싸줬는데 지금 여기 차가워서 난 피가 흐르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의 상처는 아닌. 뭐하다 그랬어? 어쨌든 그렇다. 1부터 N까지 AK. 새로운 합기호고 이렇게 쓴다면 너는 SA인다. 그리고 왜 자유롭냐면 시작이 얘는 무조건 1항부터 해야 돼.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럴 필요가 없어. 좀 더 자유롭고 투명한 기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질을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변수 다루기야. 변수와 상수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근데 조심해. 항상 변수고 항상 상수 그런 거 없어요. 역할에 따라 달라. 뭔 소린데? 야 봐봐. 우리가 시그마 이렇게 등장을 했어. K는 1부터 N까지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KN 이렇게 얘기하잖아. 성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야 그러면 소위 말해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본질적인 얘기로 다시 갈게. 다시 가봐. 우리가 성질 얘기하면 보통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BK. 자 이게 합기호다 보니까 덧셈에 대해서 자유로워. 그러니까 쪼개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라고 쓸 수 있잖아. 자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다. 분배해주듯.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 것 같아? 이거죠. 이 성질은.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얘기야. 뭘까요? 시작항과 끝항이 같으면 시작항과 이거 잘못 썼네. 끝항이 같으면 일반항 연산으로 끄집어서 묶어줄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더 편리하지. 시작항과 끝항이 같을 때. 맞아? 그런 상태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L이야. L. 여기도 L이야. 그래도 가능하죠. 너는 결국엔 1항부터 N항까지를 표현하는 변수 역할을 하거든. 근데 그 변수가 똑같은 값이 아니어도 그냥 맞춰주면 되는 거야. 내 맘대로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작항과 끝항을 일치시킬 수 있다면 연산을 그대로 안쪽에서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오히려 역방향으로 중요하다고. 그다음 두 번째, 숨겨져 있는 의미는 이게 더 강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해서 CAK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상수는 밖으로 들어가도 돼, 빠져도 돼, 들어가도 돼 이런 얘기를 하지요. 맞아?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C가 상수다. 그럼 상수를 표현하는 고유 명사가 C냐고? 아니란 얘기죠. 얘의 의미는 이렇게 잡혀야 돼. 자, 소위 변수 역할을 하는 여기서 기본 변수가 뭐야? 이 내 안에서의 변수죠. 이 안에서의 변수. 그럼 K도 변수고 N도 변수야 원래는. K도 변수고 N도 변수라니까. 근데 이 안에서 볼 때의 변수가 누구냐고요? K죠. 얘가 변하는 과정을 설명하니까. 그럼 얘는 K를 제외한 모든 문자가 가진 성질이라고. 너는 상수야 이런 관점이 아니야. 넌 상수야 이게 아니라 K를 제외한 모든 문자가 가진 성질 뭐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네 뭐 내신 문제에 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 KN 쓸 때 뭐 최초로 헷갈리는 게 이거죠. 야 N도 변수고 K도 변수라니까. 왜? 이 안에서 볼 때는 K가 변수예요. 근데 커다란 관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N이 변수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럼 맨날 N이 변수야? 아니, 여기서는 상수 역할을 한다고. 변수 상수의 역할을 부여하는 건 너희들인 거야. K는 1부터 N까지. 그럼 얘는 뭐예요? 야 N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고 이건 뒤에 있는 자연수 합공식 좀 이따 써주겠죠. 그럼 쓰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써놓고 나면 변수지 네가. 맞아? 그런 이야기까지 가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됐죠? 시그마의 성질.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외워야 될 성질들이 있다면 이제 지금 봤던 자연수합.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자연수 1부터 정말 N까지의 자연스러운 합은 어쨌든 2분의 NN 플러스 1이다. 등차수열의 합공식 써도 되죠. 산술 평균이 N개 뭐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이다. 뭐 자연수의 제곱이에요. 1의 제곱 2의 제곱부터 어디까지? 띠용 N의 제곱까지 가더라 라고 한다면 너는 뭐가 돼? 6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2N 플러스 1이야. 이런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주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요 공식까지는 외우셨으면 좋겠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이게 비규칙적이죠. 그러니까 규칙이 막 연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2분의 N, M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가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기억하면 좋을 어떤 공식은 두 가지를 추가하면 시그마 K는 1부터예요. N까지 홀수의 차례대로의 합이야. N개의 홀수의 합은 제곱수가 되더라. N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하나 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K 플러스 이것도 외우는 게 좀 좋아요. 3분의 이렇게 되겠고 N 플러스 1 차례대로 꿍꿍꿍 그렇게 N 플러스 2 이런 꼴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여기까지는 좀 외우는 게 좋겠어. 직접 써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의점이 있는데 이거 뭘 조심해야 되냐 하면 주의할 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n 대신에 이제 n-1이 들어갔을 때 쓰는 거 있죠. 요렇게 들어갈 때 공식 n 대신에 n-1 집어넣는 거니까 그것도 조심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NC2랑 뭐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 깜짝 놀랐네 이거 보고. 야, 이거 뭔데 이건 2분의 야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지금 써놓은 거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알았죠? 조심해. 알았지? 요거는 이제 하나씩 줄어드는 공식이라서 높아심에 또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외운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외울 수 있는 구조가 있죠. 바로 부분분수 분리형. 소거형 급수. 소거형 수열합. 이건 상징적으로 이제 부분분수 분리나 유리화 시키는 무리식의 유리화 또는 로그의 성질이 가끔 쓰이는 경우도 있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AK의 합을 설명하는데 이걸로도 저걸로도 설명이 다 안 되는 거야. 그땐 뭐 해야 돼요? 바로 이항 분리 차분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생각의 순서요. A, K라고 주어져 있는 저 녀석을 이항 분리하는 거야. 이항 분리 무엇? 차분해.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서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바로 뭐냐면 부분분수 분리꼴이라고. 그래서 외우고 있는 거죠. 뭐 통분의 역산. 그러니까 B 마이너스 A분의 1에다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게 요 꼴이 된다고. 그래서 뭐 할 건데 지금 봐봐. 핑크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내가 시그마를 직접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너가 분리되는 거야. 두 개의 무엇? 함수처럼 썼지만 수열 구조로 바뀐다는 얘기라고 보는 게 좋겠어요. K 플러스 1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그래서 이 자체가 차례로 이루어지는 형태. 그럼 얘를 시그마로 쫙 펼치면 알아서 지워져요. 그럼 이제 뭘 관찰하면 되냐면 또다시 수열로 분리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수열의 항해 번호가 몇 차이나 이거죠. 항해 번호가 1. 아이고 미안해. 차이나. 차이나 얘기하니까 기침이 나오네. 미안해요. 1 차이나. 뭐예요? 하나 차이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좋지 않죠.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중국 얘기했다고 그래서 1 차이 난다고 그래서 여기서 드립을 근데 이거 진짜 기침이 나왔어. 근데 거기다 드립을 얹은 건 내가 좀 잘못했다 그래서 사과드릴게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외국에 사는 선생님 친구가 요즘에 밖에 나가기가 되게 그렇대. 조그만 애들도 자기가 지나가면 이렇게 입 가리고 간대요. 보라고.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나는 성선설을 안 믿어. 나는 성악설을 믿어. 우린 본질적으로 악해. 악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된다고 봐요. 나는. 왜 악해? 무지는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요. 잘못된 고정관념이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생각이 들어. 무지요 무지. 모르면 악해지는 거라고 나는 봐. 공부 안 하면 나는 악해지는 거라고 봐요. 선생님 무슨 그런 선생님 논리는 뭡니까 도대체? 얘들이 왜 선생님 친구가 이제 페북에 막 글을 올린 거야. 내가 자기가 마트에 갔는데 유럽 쪽에 살고 있거든요. 10대 아이들이 가면서 콜록콜록 거리면서 입을 가리고 나를 이렇게 돌아가더라. 기분 너무 나빴다. 근데 화낼 수가 없더라. 밖에 나가는 게 눈치가 보이더라.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이미 이미지가 고정돼가지고 앞으로 동양인은 더러워. 동양인은 박쥐 먹고 되게 더러워. 코로나 바이러스를 항상 가지고 있는. 누가 그걸 만들었겠냐고. 언론 아니야? 미디어. 근데 미디어에 노출됐어. 근데 한 번만 생각해보면 모두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인지하겠지만 무지는 두려움을 낳는다고. 두려움이 증오가 되는 거야. 요걸 알기 때문에 누군가 계속 자극을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라고. 이거예요. 잘 모르면.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선생님 나이가 들어가지만 선생님 되게 곱게 늙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곱게 늙고 싶다. 곱게 늙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시간을 멈출 수는 없거든요. 영원히 젊을 수는 없어. 백발이 성성해질 거고 머리도 빠질 거고 주름이 가는 걸 어쩔 수 없다고. 노화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특성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늦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알아야 된다? 모르면 자기 고집만 늘더라고. 그래서 반성을 하게 돼요. 자기 고집을 늘고 자기 영역을 자꾸 침범당하고 예전처럼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고집만 세지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아, 내가 느껴서 그래 지금. 그럼 왜 그럴까? 내가 아는 게 한정적이라서 몰라서 두려운 거야. 내가 도대체 뭘 모를까?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내가 수학 선생님들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코딩 잘 못해요. 사실은. 부끄럽게도 코딩 공부할 여유가 없어. 부끄럽게도. 코딩 몰라. 인공지능 더 몰라.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흐름 잡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요, 사실은. 그 두려움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의 보수적으로 되는 건 난 당연한 것 같아. 근데 이 보수적인 게 말 그대로 나의 보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호가 점점 강해지면 어떻게 남들을 공격하게 되거든. 말로, 행동으로. 아, 내가 싫어했던 그 어른들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는 근원이 뭔가 생각했더니 이게 뭐야, 무지야, 무지. 모르는 데서 발효되는 두려움. 그게 나를 악하게 만든다. 우선 그래서 아까 내가 드림 농담처럼 뭔가 했던 부분은 아이씨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이것도 바꿀게요. 농담처럼 가면 안 되겠어. 1차이 난다고. 차이 난다. 이렇게. 앞 하나 뒤 하나. 그래서 F1.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야. 맞아.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의 범주를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월급 많이 받는? 그것만? 그거는 난 아닌 것 같아.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아. 부자가 돼야 돼. 맞아요. 근데 비어있는 부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난 너희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부유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 잘 산다라는 것이 0이 하나 더 붙은, 공이 하나 더 붙은 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정말 부유하고 여유로우려면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내가 여기서 왜 강의하고 있을까? 너희들한테 그런 걸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수학 문제 한 문제만 더 많이 맞추고 싶다. 왜 내 강의가 너희들에게 다르게 들릴까? 선생님이 그렇게만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삶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서 나의 삶도 바꾸고 싶은 거야. 나도 반성하고 나도 공부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잘 살고 싶죠. 돈도 많이 버시고요. 아셨지? 그 자리 좀 다른 의미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아무튼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네요. 거기까지. 선생님이 실수를 뭐 복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실수한 것 같아. 어쨌든 거기까지 갑시다. 기침은 진짜 나온 거야. 내가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넘어갑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유리화 꼴이 있더라. 유리화. 뭔데 그게? 유리화를 통해서 이게 차분해가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가 두 칸 차이나 그럼 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거의 뭐 암기의 대부분이지 않나?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귀납적 방식으로 추론해. 하나 대입. 그래서 귀납이라는 단어를 연결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귀납이 뭐야? 5번 가보도록 합시다. 5번. 우리가 보통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학적 귀납법. 그래서 귀납이라는 단어를 마지막에 섞죠. 5번인가요? 맞지? 넘버링을 보면 이제 5번인데 이 귀납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등장한다고? 첫 번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러니까 귀납이란 여러 가지 사례를 모아서 일반화시키면 이런 특징이거든. 근데 이제 수학에선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 M 플러스 1 아까 썼었지. 이게 뭐예요? 이거 그냥 등차 수열이래. 이게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점화식은 이 수열을 규정하죠. 너는 등차 수열이구나. 공차가 D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에 특정 하나의 항을 주면 이게 다 정의가 되는 거야. 첫 항을 내가 어떤 상수로 이제 주어졌다.